다 내 피라고요? 그런데 심장이 거부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는데요. 그 울렁임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마감하던 손이 잠깐 떨렸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밝게 유지했어요. 밤은 길었고 마음은 더 길었습니다. 이지혁은 닫힌 셔터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었는데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묘한 기척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그는 무심하게 받았어요. 성재야, 늦었냐? 박성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요즘 사람 같지가 않다. 말 좀 하자. 둘은 약속을 잡았는데요. 짧은 통화였지만 오래된 우정의 금이 살짝 스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초를 켜고 혼잣말로 축하 인사를 했는데요. 상철 아저씨, 당신 생일 챙겨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상철은 이지혁의 아버지였고 며칠 전 전기기능사 실기 합격 소식을 들고 환히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함이 갑자기 낯설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무난했지만 눈 밑에 생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짧게 적힌 글자. 은호에게.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스스로를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단어 하나 꺼내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박진석은 문건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의 사건과 소문이 엉켜 있었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얽혀 있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니라요, 선택이에요. 박진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양가의 균형이 흔들릴 때 말은 대개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정순이는 새벽장을 보고 돌아와 딸을 안았습니다. 은호야, 너 못 참고 달려갈까봐 밤새 걱정했어.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냥 마음을 좀 다듬고 있었어요. 말끝이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함 속에 단단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고성희와 지은호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몇 번이나 물을 마시고 나서야 말을 꺼냈는데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내 몸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지은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남을 살리려고 일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제 몸을 떼어달라면 이유부터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말했는데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무너뜨린 한 생을 지금이라도 붙들고 싶어서예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정면을 바라보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버림받은 나를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선택한 사람이거나 제가 만든 삶이거나 적어도 제가 존중받는 사이여야 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 드러났습니다. 고성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서류였는데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지은호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시작과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녁, 이지혁과 박성재는 한강 둔치에서 캔맥주를 나눴습니다. 말수가 적은 날이었는데요. 침묵 사이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은호 좋아한다.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지. 둘은 동시에 짧게 웃었는데요. 웃음 끝에 각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끈끈한 우정이 새로운 경계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네가 먼저였잖아. 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늘이 느리었던 적이 없어서 문제였지. 그 시각, 박영란은 작업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선 축하 쪽지와 사진 묶음이 들어있었는데요. 기분 나쁜 기척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지환이 달려와
상자를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집요함을 흉내낸 협박이야.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누가 뒤에 있는지 밝혀야 끝나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송금 내역과 유학 시절의 낡은 인연 하나가 얽혀 나왔습니다. 이름은 없었는데요. 길게 돌아 나오는 그림자가 고성의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화는 단정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말하게도. 며칠 뒤 상철은 합격 통지를 들고 집에 들어와 활짝 웃었습니다. 김다정은 손뼉을 치며 축하했어요. 조웅래는 손주를 보듯 상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장수는 잔기침을 하고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는데요. 가족 누구도 대단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다들 오래 기다린 봄을 맞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평온 속에서 이지혁은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작게 났거든요. 그 밤 지은호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결 소리가 잔잔했는데요. 잔잔함 속에서 답이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이지혁. 지금 어디에요? 강가요. 그럼 나도 강가? 말은 짧았는데요. 한 사람은 다가오고 한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만나서 서로를 본 순간 침묵이 먼저 인사했어요.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먼저 살려야 그 다음이 보이죠. 말은 담담했는데요. 담담함 뒤에 묵직한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회사의 신용 문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 이름에 이지혁과 지은호가 함께 키운 작은 공동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자료를 들고 뛰어왔어요. 대표님, 이게 누가 퍼뜨린 건지 추적 중인데요. 전화번호 2개가 재단 장학생 관리 명단과 겹쳐요. 이지혁은 손목시계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마무리되면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넘겨요. 겉으로는 침착했는데요. 속으로는 한 줄의 의심이 이미 마무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고성이는 허름한 원룸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방은 작았고 마음은 더 작아졌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쥔 채 수십 번 번호를 눌렀다 지웠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 보내고 나서야 손이 덜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지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말수가 적고 어깨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렸다는 걸 알아요. 시작은 분명했는데요. 그 다음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저를 찾은 이유가 피 때문이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피 얘기부터 시작하면 저는 보호색을 더 두껍게 입게 돼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크다고 말하면 그것도 자기 변명 같아서 겁이 나요. 잠깐의 정적 끝에 지은호가 말했어요. 사람은요, 과거를 바꾸진 못하잖아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적어도 다치게 만들지 않는 쪽을 택해주세요.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경계였고, 경계는 곧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박영라 작업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와서 짧게 인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요. 싸우지 않는 대신 각자의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영란은 작업으로 스스로 버티는 사람이라요. 도우려면 그 버팀목을 존중해야 해요. 지환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방식으로. 이틀 뒤 경찰이 협박성 송금 내역과 대리 실행자를 특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돈이 간 계좌는 고성의 이름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실제 송금 지시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재단의 회계 라인을 오랫동안 잡고 있던 외부 고문이었어요. 그는 박진석과의 옛 거래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챙기다 위험을 감추려고 가장 쉬운 표적을 찾았습니다. 쉬운 표적은 늘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붙는데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사건의 형태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듣고도 오래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에 겨우 말했어요. 그래서 난 뭘 놓쳤지? 옆에서 비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느라 구조를 놓치셨습니다. 박진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을 몰아낼 때마다 자리가 비고 그 빈자리를 탐내는 손이 더 늘어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왜 잊었는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 이지혁과 지은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둘 사이의 간격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는데요. 마음이 걷는 속도가 같아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 피해서 눈을 피하신 적 있죠? 이지혁은 짧게 숨을 삼켰어요. 겁이 났어요. 뭐가요? 내가 가진 건 단단한 마음뿐이라고 믿었는데요. 내 앞에서는 그 단단함이 금방 깨질까봐.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깨진 다음에 서로를 줍는 게 관계라고 들었어요. 그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오래된 숨이 편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가게에서 끓인 미역국을 포장해 건넸습니다. 상철 아저씨 생일 못 챙겼다고 속상해하길래 이따가 가져다 드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들렀더니 조웅래가 반겼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김장수는 잘 안 들리는 귀로 계속 되물었고 김다정은 웃으며 깍두기를 더 내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상이었는데요. 그 평범함이 지은호에게는 삶의 중심을 붙잡게 하는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합격 축하받던 그 집에 이지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내 말이 짧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길게 말하면 공허해져서요. 잠시 뜸들이다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저는 누군가를 지킬 때 단단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부드러워지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상철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단함이 사람을 살리면 돌이고 부드러움이 사람을 살리면 살결이다. 네가 살결이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는데요. 말없이 전해지는 지지에는 오래 묵힌 지혜가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는 솔직했습니다. 난 네가 좋았고 지금도 소중해. 그런데 좋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지은호는 편안히 웃었어요. 늘 고마웠어요. 언젠가 저는 그 고마움을 잘 쓰려 해요. 둘은 악수했고 악수는 감정의 정리였습니다. 우정은 원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첫 연재를 올리고 창을 닫았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칭찬도 있었고 서늘한 말도 있었어요. 지화는 딱 필요한 만큼만 읽고는 말했다고 하네요. 네가 쓴 이야기가 네 편이 되어줘.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겠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나란히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재단 비리 의혹은 법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고성희는 조사실을 다녀와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받아들이고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는 밝히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진 않았는데요. 놀라지 않는 대신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긴 싸움일 겁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싸움은 오래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엔 제대로 오래 참아보려고요. 그 무렵 이지혁과 지은호가 함께 키우던 작은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식을 공유하고도 요란하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는 다치지 말고 갑시다. 말은 간단했는데요. 간단함 속에 서로의 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날 상철은 오래된 작업복을 정리했습니다. 김다정은 바느질 상자를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 손이 더 필요한 곳을 찾아보자고. 조웅래는 뒤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벌써 찾았던데. 모두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민망하게 웃었어요. 네, 맞아요.
벌써 찾았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는 표정들이었고, 그런 표정 속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 둔치에 앉아있던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같이 부르면 그게 미래가 되나요? 지은호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같이 부르는 건 약속이고 미래는 생활이에요. 그럼 약속부터 합시다. 그는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는데요. 손에 올려놓으니 딱 맞았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은 가볍지 않았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했고 누군가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고성이는 군중 끝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듯 했지만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참지 않으면 흐르고 흐르면 비워지니까요. 식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은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둘은 멀리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말은 없었는데요. 말 대신 남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데 쓰던 마음을 덜어내고 서로의 삶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합의였습니다. 밤, 두 사람은 강가에 섰습니다. 불빛이 물 위로 퍼졌는데요. 퍼지는 빛이 마치 오늘을 길게 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행복은 크게 오지 않네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크면 금방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오래 가는 걸로 합시다. 둘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느리게 스며들어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마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아침에 작은 소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한번 크게 웃고 말했어요. 야, 친구야. 이제 진짜로 너희는 내 자랑이다. 이지혁은 웃었고 지은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가벼울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별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박영라의 연재가 두 번째 시즌을 열었고 지화는 표지 콘셉트를 도왔습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더 단단했어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서로의 안부가 안정처럼 깔렸습니다. 고성이는 재단을 떠난 뒤 한동안 봉사일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다음에는 어색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어색해졌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변화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생활에서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김장수는 가끔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웅래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은호, 혁이, 성재. 그는 다시 한번 따라했어요. 은호, 혁이, 성재. 입안에서 이름이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따뜻한 소리로 나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가족을 만든다는 걸 모두가 그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지은호가 기록장 한쪽에 적어두었어요. 우리의 화려한 날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오래 타는 등잔불 같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이지혁이 가만히 읽고 펜을 들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불씨를 살필 거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비밀을 과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숨겨진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버림과 만남, 오해와 확인, 죄책과 용서, 우정과 선택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되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누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누구는 아직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랬습니다. 피가 만든 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고, 마음이 만든 것이 끝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매일의 생활로 굳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편안히 불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